네, 지난 1일 협동조합과 관련한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의 대축제 세계협동조합 대회가 있었는데요. 대회 후일담과 함께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최혁진 상임위원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반갑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세계 협동조합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행사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열린 네, 행사입니까? 예,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역사가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중요하게 서로 협의하고 정해야 되는 아주 굵직한 아젠다가 있을 때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세계협동조합 대회이고 그동안에 이제 32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3번째 세계협동조합 대회가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된 건데요. 배경은 19년도에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한국 개최를 우리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송경용 신부님 통해서 타진을 해왔고요. 당시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대회 개최를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이번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협동조합 대회면은 규모가 상당히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대회라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핵심 인원들만 현장에서 참석해서 하게 됐고요. 전 세계인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33차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역사 중에서 33번 열렸으니까요. 일반적인 총회는 매년 열리지만 이렇게 굵직한 우리 협동조합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0년 만에 20년 만에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권 바깥에서는 92년도에 일본에서 딱 한 번 열린 적이 있고요. 비유럽권에서 열린 거는 한국이 이제 두 번째니까 상당히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라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오랫동안 어떻게 이번에 처음 한국에서 이 행사를 갖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유치하게 되신 거죠? 일단은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각국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이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정책 활동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규모 면에서는 아직 저희가 유럽이나 일본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표본으로 삼을 만한 상당히 우수한 사례가 한국이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개최를 의뢰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이 협동조합은 역사가 200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얼마나 됐고요? 또 원주의 역사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은 향의학이나 둘의 계도 협동조합과 유사한 모델이니까 상당히 오래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근대 협동조합으로 보면 일제시대에요. 일본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지역사회의 선각자들과 시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금융조합도 만들고 소비조합도 만들고 농업협동조합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뤘던 사례가 있고요. 특히 이제 당시에 원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엄청 발전했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독립운동에 쓰여진다고 해서요. 일본으로부터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받아서 해산되고 붕괴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원주는 그럼 언제부터 이 협동조합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원주도 협동조합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원주가 대한민국에서 또 모델이 됐던 것은 1972년도에 남한강 대홍수 때 당시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이 사회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기금을 가지고
그때 재해로 인해서 몰락했던 지역 주민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시켰던 경험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신형협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 협동조합 모델이 전국화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원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그럼 세계협동조합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좀 대회가 진행이 됐는지요? 이번 세계협동조합 때는 그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125주년을 기념하고요. 또 25년 전에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협동조합들이 성장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본래 목표가 사람을 살리는 일, 마을을 살리는 일 이런 게 목적인 기업인데요. 네. 일반 영리 기업하고 점점 차이가 사라져간다. 협동조합의 본래 목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25년 전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새로 정의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기후변화라든가 빈곤, 뭐 이런 불평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전 세계 협동조합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옛날에는 협동조합이 먹고 사는 문제가 관건이었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또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에 있는 뭐 일본의 최대 유통 조직이지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아리백 선언, 모든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실행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소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탈탄소, 기후변화 여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콥 생활협동조합 같은 곳이 노 플라스틱 선언들을 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전환시키는 활동들을 전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최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실직 빈곤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폐업한 기업을 인수해서 다시 일자리를 얻게 한다라든가 결국은 고용, 복지, 환경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의 새로운 미래 과제로 다시 부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원주에서는 그럼 활동하고 있는 조합이 얼마나 됩니까? 원주는 시민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도 협동조합이 아주 발전한 도시인데요. 네. 원주 인구가 35만이지 않습니까? 예. 한 협동조합 조합원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농협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협 새마을금고도 상당히 숫자가 많고요. 한살림이나 아이쿱이나 도래생협 같은 소비자협동조합, 최근에 제가 재래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미로시장 같은 곳에 청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모델로 창업을 하고 그래서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게 원주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다면 정말 재미있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원주 협동조합을 위해서 또 지금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뭐 협동조합이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고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못하는 그런 문제 뭐 고용 창출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뭐 세계협동조합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원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의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도시들이 있는데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트렌토,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그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1년에 수만 명이 찾아와서
이 도시의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배우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핵심 모델이 협동조합입니다. 어찌 보면은 원주가 이런 그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축적해온 협동조합 모델을 잘 브랜드화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민 경제가 안정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가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주의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면 원주라는 도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원주의 협동조합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최혁진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